이 한미일 지도자와 네.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 그래서 인도까지 이제 가세한 이런 어떤 그 지도자들의 이제 그 행태를 내가 자세히 보면 말들이 비슷해져가. 오염수 방류 환영. 아. 그다음에 어떻게 된 게 예. 이놈의 동아시아가 특히 그런데 음. 독재자들이 더 자유를 크게 외쳐. 독재자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이번에 인도 모디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진 찍고. 음. 그런데 지금 인도가요. 우리가 간디나 네루의 유산은 민주국가 인도를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 경제는 미흡했지만 민주주의는 발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평가를 받았죠. 반면에 중국 같은 나라는 거꾸로 돼 있죠. 시장 경제는 커져갔는데 민주주의 발전은 안 된 거예요. 네. 이래서 인도와 중국이 제일 대조적인 나라입니다. 그랬는데 그 인도가 최근에 스웨덴의 그 제이뎀 연구소라는 데서 네.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서 빼버렸어요. 오. 저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래요? 거기 야당 대표가 네루라고 네루 총재라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의원직이 제명당하고 기소돼서 실형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오. 근데 모디 총리를 비판했다는 명예훼손죄인데 하. 이 공소장 내용이 골 때려. 뭐라고 돼 있나요? 인도에는 모디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어. 예. 그 인도 국민 전체를 명예를 떨어뜨렸다.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죄값이 커지는 거야. 그 전체 그 모디 이름 실제로 쓰는 이게 사람들한테. 와, 이게 말도 안 되는데요. 모디 총리 비판했다고. 야. 그리고 이제 힌두교 신정일치 예. 이 저기 근본주의적 권력을 모디가 만드니까 저기 힌두교 교리에 위배된다고 그 과학 교과서에서 네. 주기율표 빼버려. 진화론 빼버려. 네. 이래가지고 과학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 어. 그러니까 원자번호 주기율표 이런 거 못 배워 이제. 그래요. 못 가르쳐. 진화론도 못 가르쳐. 인도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생물학, 화학 다 작살났어. 네. 그랬는데 이 모디 총리가 지난주에 백악관 가가지고 합의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더라고. 앞으로 신흥 기술, 핵심 기술에 대해 미국과 협력해서 공동 네. 개발을 한다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양자 컴퓨터,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핵심 이제 우주 6G 기술 이런 게 쭉 나열돼 있더라고. 그러면 내가 의문이 이거요. 국내에서 주기율표를 못 가르치고 원자론을 못 가르치는 나라가 어떻게 미국하고 양자 컴퓨터와 6G와 네. 이런 어떤 걸 하실랍니까? 어폐가 있네요. 아니 국내 안 되겠어요. 과학을 정면으로 죽여놓고 네. 종교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을 탄압했잖아요. 예. 그 이슬람 인구가 많은 자치구의 자치권을 완전히 박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니까 동아시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독재 정권이 출현한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모디는 과거에 이슬람인들 살해 연루돼 가지고 네. 원래 미국 입국 금지자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국민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딱 미국 가서 합의한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서 합의한 내용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미래 신흥 기술, 저 공동 공조. 봐봐 똑같잖아 우리하고. 똑같네요. 거기에다가 우리 대통령이 뭐 극우로 퇴행하는 것도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요즘 자유민주주의. 들어서 예. 미국에 가면 박수 받고 네. 하는 놈들이 어떻게 된 게 독재자가 자유를 더 크게 외쳐 밖에만 나가면 국내 돌아와 가지고는 네. 그래서 자유총연맹을 간 거예요. 자유정의. 자유자가 들어가잖아. 자유가 들어갔어. 그런데 가서 한 발언은 아. 극우 파시즘 발언이. 반국가 세력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는데. 이렇게 된 게 네. 일본에 아까 그걸 오염수 방류를 미국이 찬성했다는 얘기인데 네. 저 이거 제2의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1905년 질서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일본이 맘 놓고 조선을 먹은 거 아니에요? 아하. 1905년에 있었던 일이 다시 반복이 필리핀은 되는 미국이 네. 알아서 하고 조선은 일본이 알아서 하고 이런 식의 그 1905년 질서가 맺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바로 1905년 질서요. 한국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협력하지, 미국은 이런 일본을 부추기지, IAEA는 액세서리지.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하.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펼쳐지는 일본의 대국 전략의 꿈이 완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가 오염을 시켜놓고 지가 피해자라 그런다. 하하. 어. 국제사회도 그런 일본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고 네. 정부들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기시다가 네. 이 주변국에게 뭐 정중하게 설명하겠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그 어떤 실패한 시스템, 어떤 잘못된 관리가 이런 참사를 믿게 된데 아시아 민중들에게 네. 깊은 어떤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이런 말 안 하잖아. 그렇죠. 그냥 뭐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만 정부에서 하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뭘 일본 정부에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 아니라 자신들이 실패한 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우리도 피해자라는 거 아니야. 이런 골 때리는 놈들이 있어. 이런 세상에. 골 때리는 놈들이. 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방류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런 놈들이 예. 오만 군데 똥 싸지려고 오줌 싸지려고 낚시 다 풍겨놓고 네. 이게 우리가 똥오줌 쌌다고 해서 죽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오고 있다. 원래 그런 논리로 이웃 나라 침공한 거요. 아하. 원래. 예. 아니 이런 데서 우리가 논리적인 엄밀성, 아주 냉철한 역사관 없이 이런 문제를 본다는 게 나는 너무나 슬퍼. 그렇네요. 나는 지금 이 나라가 네. 너무나 슬프고 가련해 보이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역사 이성이 또 마비되는구나. 이럴 때 당당하게 한마디 할 수 없는 정부. 네. 앞으로 독도 문제도 계속 더 심각해질 건데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자존감이 상실된 나라에서 네. 이 상처 입은 어떤 민심, 상실감은 회복이 안 된다. 이건 우리 역사 기억으로부터 유래되는 거다 이게. 근데 이런 게 이런 데 대해서 일본의 한국 대사 지낸 양반이 그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나요? 한국은 아직 의식이 어른이 안 됐다.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다. 네. 과거의 감성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일본이 대놓고 조롱을 하거든. 그리고 이제 앞으로 30년, 40년 내 집 앞에서 노상방뇨하겠다는데. 네.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떤 겸손함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데 우리 보고 무릎 꿇고 벌써 우리 야당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언론들이. 일본 언론들이. 괴담들이 과학적 근거 없이 떠든다고. 과학적 근거. 이 과학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계속 듣는데 환장할 우리가. 노릇이야. 네. 내 오줌이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얘긴데. 그 먹는다고 죽진 않겠죠. 아니 저런 뻔뻔함이 어디 있어? 근데 이거는 방사성 물질이고 이거 어떻게 될지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모르는겨. 우리가 과학 얘기를 하고 그게 있으니까요. 안전한지 위험한지 그다음에 모르죠. IAEA는 저게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네. 관찰 보고서입니다. 관찰 보고서다. 그러니까 아까 프로세싱의 네. 개념을 만들었다 기술을 제공했다는 건 컨설턴트 역할을 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평가라고 하는 거는 신뢰할 만하다. 내가 저번 시간 그랬지. 네. 그 말이 제일 위험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내 돈 떼먹은 놈들은 다 신뢰할 만한 놈들이었다. 예, 그 말 위험한 말이다. 그러면 그러면 은행이 돈 빌려주는데 그 기준이 신뢰할 만함 아님 이렇게 하고 돈 대출해 줍니까? 담보가 얼마고 그렇죠. 갚을 능력이 얼마고 그거 신용 따져보고. 전수는 얼마고 아니 이래놓고 해서 결제 받고 돈 빌려주는 거지. 아니 걔 내가 잘 알아. 신뢰할 만해. 애가 성실하고 야물딱져. 그러면 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보이죠. 서로 그러다가 자기가 어려워지면 인간성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이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돈이 거짓말해. 예. 그러면은 변해 나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고도 미안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거기서 우리가 이게 인생에서 내가 배운 어떤 얘기네요. 정치학자가 얘기한 건지 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근대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폐를 끼친다는 그 수치심을 제거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문명의 발전이. 예.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공동의 운명과 생명, 그다음에 공동체의 어떤 그 가치와 네.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사회적 관계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뜻이다. 그런 정신적 태도를 문명이라고 한다. 네. 그 정신적 태도가 제도와 법과 규범으로 만들어지는 거. 여기선 도덕이 있고 법이 있고 종교가 있고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게 그래서 문명의 본질은 정신이다. 그런데 그 정신 내에는 어떤 사고가 내포되어 있냐면 네. 함부로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은 수치스럽다. 이게 이제 약속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네. 원천이자 근대 문명의 발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가 이런 문명화된 질서를 깨고 남을 침략한다거나 네. 폐를 끼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문명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 문명이 해체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 정신 문명이 똑바른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국가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네. 왜 이렇게들 다들 뻔뻔스러워졌는가? 그게 뭐냐면은 모든 인간이 개인화됐다는 거야. 개인화됐다. 이제 정치학자들 얘기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정당이나 정부가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실패해요.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등장해도 성공한다는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요. 국민의 복잡하고 다양한 그렇죠. 요구와 욕망을 네. 정당이나 정부가 받아 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오히려 그 자리를 대신하고 빅데이터가 대신하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거기는 절대적 믿음을 확보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더 믿을만하다. 이걸 유발 하라리는 신흥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교라고. 데이터교. 예. 이게 가장 최근에 강력한 교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틀릴 리가 없다. 그렇겠죠. 예.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최근에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네. 이걸 신흥 종교 현상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아하. 이런 이야기는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에 매주 소개하는 책 코너에 내가 올랐나요? 제가 어제 녹화했으니까 이제 곧 업로드 될 건데 깨알 광고 홍보 말씀 좋습니다. 그러는데 예. 지금 일본의 태도가 반문명적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누구도 그거를 나서서 마치 그거였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그 우화도 떠오르는데 다들 얘 바보로 찍힐까봐 벌거벗은 모습을 지적 안 하고 그냥 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나만 또 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그냥 일본이 하는 걸 그냥 두고 보는 상황. 큰형님이 환영하고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 서방 국가들도 그냥 묻어서 가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특히 야당에서는 지금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괴담이라는 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여론도 지금 계속 좀 바뀌고 흔들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치명적인 반문명이냐 하면은 이런 괴담과 우리 정신적인 황폐화를 초래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먼 훗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똑같은 원전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나라들이 방류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일본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지? 반대할 수 있어요? 일본에 대해 찬성해 줬는데 미국은 반대할 거고 우리도 분명히 반대할 거고 했는데 중국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더 괘씸한 게 한국이지. 너 옛날에 일본이 방류할 때는 아무 입장 표명도 안 하다가 똑같은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면은 이거는 견제하겠다. 이러면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래요. 딱 그 꼴 나는 거지. 딱 그 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휩쓸려 가고 있고 1905년 상황까지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됐다는 얘기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한 거예요. 환경부의 차관 바뀌었죠. 거기 1급도 다 물러났다고 그다음에 하던데. 환경부를
그거 존재 자체가 잘못된 부처로 대통령은 공격하고 있지. 환경부의 1급 이상 공무원들 다 사표냈지.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 그 사라진 권력에 새로 차지하고 들어서는 권력이 무슨 일 하겠어. 미움 받을 만해. 환경부는 이런 거에 딴 목소리 낼 가능성이 높은 데서야. 지금 용산공원 정식으로 개장 못했지. 아직 대통령 선거 공약인데. 네, 정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환경부 반대 때문이잖아. 맞아요. 처음에 반대.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어. 그래.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반대를 해? 이런 괘씸한 놈들.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냈을 뿐인데 죽일 거예요. 이제 그 정신 죽습니다. 이제 보세요. 자, 통일부, 교육부. 예. 지금 줄초상 났지. 그렇죠. 우선 통일부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부서가 돼 버렸지. 차라리 폐지시키는 게 나아. 예. 근데 통일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 통일부 장관이 왔어. 그리고 부처의 기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 굴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통일부를 해체시켜라. 그게 낫다. 그랬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국토통일원으로부터 돼서 역사는 길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국방부보다 더한 전쟁하는 부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통일부를. 그 북한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국제적인 가치를 인권도 위해. 그것도 전쟁이에요. 인권도 전쟁.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쭉 봤을 때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는 사상이 이상한 부처라며. 그러면 카르텔 얘기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렇지. 그러니까 평화, 교육, 환경. 뭔가 진보적 냄새 나는 데는 사거리 조지고 차관해가지고 별동대 만든다는 거 아니야. 환경부 별동대. 거기서 제일 먼저 할 게 오염수 안전 홍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앞두고 개각한 거 아니에요. 이 국민을 정말 속이는 행동 아닌가요? 네. 이게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제대로 검증이 안 됐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다 들여다봤다. 과학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 눈을 가리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이제 여성가족부 존재감 없앴지. 네. 이미 이제 있으나 마나한 그런 부서가 됐죠. 사실은 있으나 마나요. 그걸 네. 못 없앤 이유는 전 세계에서 난리를 치거든. 전 세계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그거 피하려고 없애지 못하고 식물 부처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요. 여성, 생태, 교육, 평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의 문명의 기초가 될 만한 중심적 의제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지. 그러면은 원래 말입니다. 이런 어떤 의제들, 여성 평화, 소수자, 난민, 그다음에 평화의 문제, 원래 이런 것들 갖고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하는 그걸 원래 가치 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가치 외교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이 본인이 가치 외교를 한다 그랬는데 다 이 반대거든. 그러면 G7 정상 성명이나 그 나토 정상회의 작년에 공동 성명 나온 거랑 한번 읽어봐봐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나 진보적 의제가 많은 거예요. 이 얘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요.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미국의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브루킹스 연설을 한 게 4월 26일 날인데 그때 미국의 문제를 4가지라 그랬어요. 산업공동화, 불평등, 기후위기, 그 다음에 정치적 위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가지에서 기후와 생태, 그 다음에 불평등 문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거를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신자유주의 파산 선고를 해요. 신자유주의 시대는 여기에 어떤 해법도 못 내놨다. 그렇죠. 신자유주의. 여기까지 진단은 훌륭했어. 근데 그 뒤에 처방이 자국 우선주의로 간 게 문제지. 진단은 훌륭했다. 왜냐하면 가치를 중시. 그러니까 보통 가치 외교라 그러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진보적 의제예요. 그래요. 우리는 주로 진보적 의제. 가치 외교 이거는 이른바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그 자유를 가치로 매개해가지고 함께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진보적 아젠다. 국익을 극대화하고 안보를 극대화하는 거는 그건 가치 외교가 아니에요. 그건 권력 외교예요. 권력 외교다. 이익 외교죠. 근데 가치 외교라는 거는 이익에 다소 손해가 볼 수 있더라도 정의, 평화
이런 어떤 그 생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저 사람은 가치지향적 인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지금까지 국제 다자 외교에서 나온 성명을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교탄하는 거야. 남의 나라 침략을 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그래서 러시아를 교탄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유의 가치, 리버럴 베이스의 가치에서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거를 윤 대통령은 오히려 자기가 그런 국제 외교를 잘했다 그러면서 정작 이런 어떤 그 가치지향형 의제들은 국내 정치에서 어떻게 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디 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야. 거긴 더 극단화됐어. 근데 중국 싫다고. 중국의 앞으로 그 부상을 막고 그 대체제로 인도를 키우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연대를 하자는 거 아니야? 민주주의 연대. 그렇죠. 법치와 인권 민주주의 연대를 하자. 근데 인도에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법치가 있고 무슨 민주주의가 있지? 만약에 중국이 폭삭 주저앉고 인도가 그 자리에 올라선다고 하면 이제 세계는 어떻게 될까? 저 나라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봤을 때 이게 좋은 일이야? 좋지 않죠. 세계적으로 최소한 봐서도. 중국은 과학책에 주기율표와 진화론은 가르쳐. 그리고 신정일치 사회는 아니요. 공산당 일당에서 문제지. 그러니까 쓰레기차 치우고 나니까 똥차가 온다네. 이게 자유연대라네. 이런 환장할 그러니까 이 언어의 타락과 언어의 오염. 이래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그 파시즘을 겪으면서 그 언어의 오염을 그걸 그 저기 연구하려고 분석 철학이라는 그 새로운 어떤 분석 철학을 창안한 거 아닙니까? 언어, 가치, 과학 이런 얘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좋은 단어로 생각해왔던 그걸 내세우면서 지금 막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타지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게 바로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득권 카르텔이다. 이걸 갖다가 이게 진짜 기득권 카르텔이다. 그렇죠. 정작 가치 외교를 얘기해야 될 건 윤석열이 아니라 우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미쳐가는 정도가 거의 좀 치료받고 상담받아야 될 수준까지 갔어요. 제가 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또 언론에서 난리나 썼대. 그래요? 너 그랬잖아. 저 극우 저기 반국가 세력 그 반자유총련.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보고서 아무래도 이분 치료가 좀 필요하신 거 같다. 이랬더니 언론에서 받아 썼더라고. 참. 나는 국회의원 될 필요가 없어요. 국회의원 될 필요 없다. 오히려 바깥에서 발언권이 더 좋아. 근데 뭐 댓글 보면은 국회에 빨리 오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던데요. 댓글에서. 바빠서 거 가면은 또 이런 게 또 우려가 또 이미 밖에서 역할 다 하고 지금은 정치의 기능이 죽었어요. 이거. 정치의 자기 파괴적 속성이 이제는 멀쩡한 사람도 발목을 묶어요. 그러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밖에서 무엇을 누리건 안 누리건 싸웠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변함이 없다고요. 꼭 뭐 국회의원을 하고 안 해서가 맛이 아니라 자기 사명대로 자기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지? 아쉬움이 없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셨어요? 아쉬움 없어요. 아쉬움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셔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은 본래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 함으로써 스스로의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그놈의 국회의원 한 번 하냐 장관 한 번 하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거의 뭐 해탈 수준에 이르신 아니 김종대 교수님 말씀 듣고 이런 계십니다. 해탈과 초월의 세계에서 살아야지. 또 교주돼가는 상황인데 또 왠지 사이비 냄새 나네.